예, 어, 그 천추 환희 시대, 25,000년 전과 12,000년 전의 마지막 빙하기 시대의 북방 문화권의 세 번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이 천추 환희 시대 때 북방 문화권의 사상이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오는가? 그리고 제석 환희, 석제 환희는 우리가 이 태고사의 쇠발견에서 또 설명하였다시피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시작된 것이 바로 제석 환희 시대, 석제 환희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석제 환희 시대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힌두 이점은 또 무엇이고, 힌두어는 무엇이고,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 4대 종교의 하나인 우리가 인도의 힌두니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힌두니즘의 이 원류는 석제 환인의 시대, 석제 환인 시대,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제가 제석 환인이라고도 표현하죠. 석제나 제석이나 이는 같은 말입니다. 광명사상, 약 9,000년 전에 뭐냐면은 광명사상, 이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우리 환단고기에서도 바로 지금으로부터 뭐냐면은 환인 7대 3301년부터 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000년 전의 사상이 바로 제석 환인의 사상인데, 이것이 광명사상, 그 다음에 우리가 광명이사라고도 하죠. 홍익인간, 제세와 이런 사상들이 바로 여기 이때에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이 석제 환인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수로를 이용해서 농경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냐면은 역사시대와 기록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철학도 석제 환인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불교도 당연히 석제 환인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환인은 광명이라는 뜻이고, 산스크리트로 석제 환인은 사카라 데바남 인드라라고 한다 이거죠. 석제 환인을 사카라 데바남 인드라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석시 그러지 않습니까? 석가모니카 할 때 석자를 뜻하고, 사카라 데바남은 대바남은 그 임금 제자, 황제 제자를 의미하며, 인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환인을 뜻한다는 것이죠. 즉 환인은 지혜에 통찰한 사람, 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드라는 뭐냐면은 인디아이고, 인디아가 인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라진 무제국 순다 대륙에서 순다 환인 시대에 이 천축 환인 시대에 바로 이 지역에 들어와서, 인도 지방에 들어와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변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드라는 인타라는 말로서 환인시, 그리고 환인이라는 것은 지혜에 통찰한 사람, 예, BC 8937년, 예, 이것도 뭐냐면은 율곤 이중재 선생님께서 밝히신 것이죠. 그래서 이 환인시를 BC 8937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2000년을 더하면 약 1만 1000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반고 환인 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석제 환인 시대 때 까지를 3000년이라 그러는데, 이 시기를 거쳐서 석제 환인 시대 때 본격적으로 뭐냐면은 문화와 문명이 뭐냐면은 시작되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인시가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동이지를 말하는데,
그곳은 인도 북부의 산악 지역인 히말라야 일대와 마고성을 이르는 것이다. 훗날 이곳에서 천축국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예, 천축국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천축국의 역할과 환경이 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뿌리는 동이들이 사용하였던 언어들이며 이것이 천축국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축 실담은 현재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경기도, 제주도 등지의 토속 사투리로 똑같은 우린 말이 곧 천축 언어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힌두는 원래의 발음은 산스크리트로 신두고요. 양서에 기록하기를 중천축국은 대월지국의 동남으로 수천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지역은 산말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뭐냐면은 삼위론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바로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양서에 기록하기를 중천축국은 대월지구의 동남으로 수천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그 지역의 뭐냐면 지역이 약 3만리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신덕국이라고도 하고 기록되어 있고 그 신덕국이 된 것이 분명하며 신덕이 다시 천덕으로, 천덕이 다시 천축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고사는 바로 순다 환인과 천축 환인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걸 일명묘연하게 뭐냐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명묘연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가 율곤 이준열 선생님과 강산 박사님과 수원교육 박민호 선생님의 책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제 정리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니즘을 말하면 그것은 오늘날의 인도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동이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율곤 이준열 선생님의 생각이기도 하고 저 생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시대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힌두 경제는 없었죠. 힌두 사상은 광명사상, 불사상인데 남방 문화권의 비로자불, 아비부타, 조르아스트교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명사상, 불사상은 남방 문화권의 비로자니불, 아비부타, 조르아스트교로 이어지는 불사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석제환희 시대 때도 모두 무인들에 의해서 구준으로 암송됐다는 것에도 문자가 없을 때 대대손손 전해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리거베다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그 3500년에서 그 2500년인데요. BC 1500에서 BC 500년에 있었던 시기를 우리가 리거베드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BC 400년경에 문법학자 파니니가 고대로부터 전해온 상형 문자를 바탕으로 산스크리트 문자를 만들고부터 경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야, 그래서 고대로부터 구준으로만 뭐냐면은 내려왔던 내용들이 이 산스크리트에 기초하여 경전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문자 권력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4400년경의 문법학자 파티니가 고대로부터 전해온 상형 문자를 바탕으로 산스크리트 문자를 만들고 경전을 기록하였고요. 그것은 약 2000년 전에 천축국이 최전성기를 맞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기가 이때 북방실담자 산스크리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전에도 문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니 이른바 간지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1만 2000년 전에 방고지경께서 이제 간지역법을 만들어 세상에 공포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간지가 출현한 이후 산스크리트 각골문자 한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400년경에 산스크리트 문법체가 성립된 후에 천축국에서는 대대로 무인들에 의해서 암송으로 뭐냐면은 전해오던 경전을 실담어 산스크리트로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먼저 리그베다 시대 때부터 전해오던
베다 산서크리트의 문자를 실용화하지는 못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고에 문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실용성 있는 문자가 있었다면 베다 경전을 상류층 귀족들이 체계적으로 암송하여 체계적으로 구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산스크리트의 문자의 기원이 되는 것은 고전 산스크리트는 BC 400년경에 파티니가 완성한 것이라는 것이죠. 상고대의 실담어 산스크리트는 현재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 자hin이나 형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공해의 범자 실담 자무병석에 의하면은 범어는 태초에 범왕이 내려와서 실담정을 주었는데 47개의 말씀이며 그 유파는 1만을 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유래를 알지 못하고 범왕의 소작이라고만 하였다는 것이죠. 데비로 자나경에 말하기를 이 문자는 자연도리에 만들어진 것으로 열애가 만든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석가열애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적 도리에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그것은 태초의 소리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암상제, 불암상의 다른 말로는 불학마 황제께서 태초로 만든 말씀이나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산스크리트는 성스러운 글자라는 뜻으로 1만 년이 늘 넘는 우리의 동이족의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전안에서 서역에서 천축국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이고 원래 연독, 신독, 천독이라는 이름으로 마고성이 있었던 히말라야 일대에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서구를 지내오다가 수십 개의 나라와 약 3만 리의 강유를 뭉쳐서 5천축국으로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나라의 요사겸이 지은 양서 중천축국에 의하면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천축국은 대월지국 동남으로 수천 리를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지역은 산만리며 일명 신덕국이라 하였다는 것이죠. 한나라 때 장건이 대하의 사신으로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공의 죽장과 촉의 품목을 보았다는 것이죠. 나라 사람들은 신덕의 시장에서 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덕은 천축이며 비록 소리와 글자는 다르지만 한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월지의 고분국에서 서남으로 가면 서해가 되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반월구에 이른다. 수십 나라가 있고 모두 왕을 두는데 그 나라 이름을 비록 그 나라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신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천축국이 3만리라는 것은 5천축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중천축국이라는 뜻이고 뜻이 포함된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축국은 동천축국, 서천축국, 남천축국, 북천축국, 그 다음에 중천축국을 합하여 3만이었고 수십 나라가 있고 모두 왕을 두었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축국에서 불경이 들어오니까 수나라 때 이를 십담이라고 하였다. 실담을 다른 말로 칠담, 실단으로 표기하였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실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담의 뜻은 성취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축국의 문자로 경선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5천축국이 산만리 강요로 확대되어 강성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0년 전이지만은
그들은 동이족의 후예로서 히말라야를 지켜온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 우리나라 토속 사투리와 그들의 언어가 같은 뿌리를 지닐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이 바로 북방 유목 군사 집단이고 북방문을기라고 말하는 우리 동이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